공교롭게도 다시 이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사실 잡히는 대로 이 노트에 다시 글을 적기 시작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 노트가 지난 1년 전 작곡실까지 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까지 내 목표와 다짐에 대해 썼던 노트였으며, 이렇게 장소가 바뀌고 변화된 순간부터 다시 이어서 쓰기 시작한 게 또 이 노트였네. 나는 여러 개의 노트를 가지고 있다. 의지를 다지는 다짐의 노트, 내 감정의 산문들을 써내려가는 감정 노트 1, 2, 3 세 권 정도가 따로 있고, 그건 좀 미세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감정 중에 이것은 약간 가사말로 다시 재작업해야겠다 하는 노트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일기 쓰듯이 감정 노트가 있고, 이 둘도 아닌 애매한 다른 감정의 노트가 또 있고, 그리고 내 목표의 노트, 의지의 노트, 그리고 생각의 노트, 이렇게 대략 한 7권 정도 그에 맞게 종류별로 노트를 두고서 계속 써 내려가고 있고, 그 7권 노트 중에 그냥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이 노트를 선택해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내가 1년 전 작곡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썼던 노트였고, 작곡실 들어가서는 이 노트에 글을 쓰는 게 중단되었고, 다시 환경이 바뀐 이 순간부터 거의 지금 10일이 넘었고, 지금 이제 11일째인데 다시 이어서 쓴 노트가 사실은 뭔가 의식하고 이 노트에다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아닌데, 정확하게 내 의지의 노트에 다시 글을 쓰고 있네. 지난 글들을 보니 얼마나 뜨겁게 살았고, 작곡실로 가기에 위해서 어떤 다짐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글들이 적혀 있고, 이런 의지의 다짐의 노트에다 다시 내가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나는 인지하고, 그 중에 인상 깊은 건 가슴이 뜨거울 때 목숨 걸듯 할 일을 노트에 적어라. 가슴이 뜨거울 때 목숨 걸듯 할 일을 노트에 적어라. 여기에 쓴 다짐의 글들은 몇 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고, 대부분은 다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부분은 잠깐 살짝 보여주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공연 안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밑줄을 쫙 그었다고, 그리고 밑줄 긋지 않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현실로. 어쨌든 내가 작곡실까지로 그렇게 환경을 변화시킨 것도 이 의지 노트에 다 적혀 있던 부분이고, 만약에 이 의지 노트에 적지 않았더라면 아마 1년 동안 작업실에 있었던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인상적이네. 밥이 그대를 삼키려 할 때 밥을 먹어라. 밥이 그대를 삼키려 할 때 밥을 먹어라. 원래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이 영상 일기를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깨달았거든. 이 의지의 노트를 내가 이어서 써나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노트를 정독하면서 내 다짐에 지난 시간들의 다짐을 다시 가슴속에 되새겨야 되겠어. 지금은 그러려고 노트를 핀 게 아니니까.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웠던 적도 있고 슬펐던 적도 있고,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흘러왔고 나는 또 어느 낯선 곳에선가 이렇게 혼자 영상 일기를 쓰고 있다. 내 꿈, 내 목표를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내 미래의 그 목표는 정확하게 지금 이 낯선 이 환경과 한치 오차도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욕구가 있지. 인간에게는 이런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욕구, 그리고 탐욕, 욕망, 욕심이 있어. 욕구는 본능이지. 수면욕, 성욕, 식욕, 소유욕, 명예욕 같은 거. 본능적인 거야. 혹자는 이 본능적인 것을 굉장히 좀 비하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욕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기본 요소이고, 욕구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 수면욕, 식욕, 성욕, 소유욕, 명예욕. 이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없다면 죽은 시체나 다름없지. 다만 문제는 이 욕구가 좀 지나쳐서, 좀 혹은 절제를 하지 못해서 욕망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집착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탐욕이 되는 거고, 욕망이 선을 넘어버리는 거지. 욕구 자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 이 욕구만 키울 수 있어도 행복한 삶이지.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잠을 자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을 때 소유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충족되어진다면 행복한 삶인 거지. 그러려고 사는 거잖아. 그 외에도
욕심이란 게 있는데, 욕심은 욕하고는 좀 다르지. 어떤 경험이나 노력도 없이 그저 바라는 거잖아. 그래서 욕심인 거잖아. 아마 내가 천명을 깨닫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달려온 시간이 7년은 돼 가는 것 같은데, 6년 내지 7년 정도는 된 것 같고, 아마 7년이 됐을지도 몰라. 내가 볼 땐 7년이 됐을 거야. 7.5년. 그 전까지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살았지. 그냥 천성에 맞게 살았다고 할까. 나는 그냥 가끔씩 기타를 치거나 노래하는 게 그냥 즐거웠어. 그리고 나 그 외 시간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냥 그게 즐거웠어. 그리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등산도 하고 기타도 치고 노래 부르는 이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침범할 만큼 욕심을 가지고 뭐 더 돈을 번다거나 뭐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내가 최대한 선택하지 않았지.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노래하고 기타 치고 산행하는 게 어쨌든 그 전까지는 별다른 그런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살다가 지금부터 7년 전 갑자기 천명을 깨닫고 커다란 목표가 생겼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고,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목표를 세우면서부터 어떤 측면에서는 내 삶이 그전보다는 더 힘들다면 힘들어졌던 것 같아. 약간 고통스러웠지. 그전에는 그런 고통들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달관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었는데, 목표를 가지면서부터 천명을 깨닫고 목표를 가지면서부터 조금은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설명을 하자면 복잡 미묘하긴 한데, 결국 목표를 가진다는 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고통이 따른 거겠지. 그전에는 지금 이 자체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말로는 도통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아니란 것. 그러니까 미묘한 거야.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어쨌든 보통 어떤 한 생각이 마음의 밭을 가꾸는데 시간이 7.5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무르익을 때가 된 것 같아. 사업적으로도 성공하려면 최소 7년 6개월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그 시점이거든. 그렇게 마음이라는 밭이 풍요로 바뀌면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진다고 했으니 앞으로 조금만 더 견디면 내게도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행동의 습관이 바뀌는 데는 2개월이 걸리고 생각의 습관이 바뀌는 데는 2년이 걸립니다. 물론 누구나 다 이루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나도 천명을 깨닫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아. 어떤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내 기억에도 선명한데 처음에는 한 일주일, 2주일 걸렸던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몇 시간이 걸렸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반복하면서 이제 한 번 생각한 것은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지. 그 후로는 무조건 내 의지의 노트에 적히기만 하면 바로 행동에 옮겼고, 의지의 노트에 이 노트에 적는 순간 모든 것은 현실로 반드시 되었다. 노트에 적을 당시는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할까 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다 할지라도 노트에 적는 순간 반드시 실현됐다는 거. 어쨌든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저 깊은 마음속까지 바뀌는 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게 온전히 일치해서 바뀌게 되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내가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지금 낯선 이 환경에 이렇게 있지도 않겠지. 이렇게 낯선 환경에 혼자 있다는 건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내 목표한 미래에 연결되어 있는,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이 현재 낯선 곳에서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그래프처럼, 불하는 것도 상승 곡선을 타면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마음까지 일치한 그 순간, 마음까지 모든 것이 행동과 말, 생각과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데 7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거의 7년의 시간 동안은 평행, 약간 오를 수는 있지만 거의 일직선이 돼서 계속 길게 가는 시간이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이 다 비슷한 원리를 가지니까 부의 상승 곡선도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쭉 직선을 타다가 어느 순간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순간 상승 곡선을 타게 되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게, 그전에는 이걸 볼 수가 없거든.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누가 알려줘도 보려고 하지 않아. 알아야 보는 거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누군가에게는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것을 보려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려면 7년이 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일관되게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것이지. 이제 나는 2033년 거의 9년 정도 남았거든. 10년 가까이 남았는데 뭐 너무 말하기 좋게 10년 정도 남았다고 치면 난 정확하게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지 알고 있거든. 내가 지난 영상 일기에서도 누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했지만 2033년 나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2033년 미래 나의 모습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한치 오차도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 손짓 하나하나, 내 호흡 하나하나, 내 말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 정확하게 2033년에 내가 목표한 그 모습에 한치 오차도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 알미 지금의 현재 이 낯선 곳까지 나를 이끌어왔고 나의 운명은 이런 강력한 나의 알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모든 마치 한편의 연극처럼 각본이 짜여진 듯이 이 옷까지 나는 현재 지금 와서 혼잣말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은 무작정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인생이라는 하나의 각본,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때로는 감독처럼 제3자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컷을 하고 레디코를 하고 그게 없이 무작정 그런 판단 기준 없이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시간을 좀 먹는 상태인 거고
땀과 에너지를 좀 먹는 상태인 거죠. 이런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모든 극단적인 변화의 시작이 생기는 것이고, 그 변화의 시작을 스스로도 허락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리? 경험해 봐야만 알게 되는 것인데, 이제 나는 내가 목표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그만큼의 가치를 주기에 나아갈 것이다.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냥 대중들이 그렇듯이 고만고만한 삶을 살다가 가겠지. 상식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 당연히 대중과는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질 것이고, 그들만이 뭔가 다른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겠어. 나도 예전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것이긴 하지만, 과연 사람들은 왜, 특히 내가 여러 번 과거 영상 일기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못 가면 마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대학교를 반드시 가야 되고, 그래야만 제대로 사는 인생인 것처럼 여겼던 시절이 있지. 그래서 기필코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못 가면은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생각했던. 근데 나는 그것에 절대 연연을 하지 않았거든. 남들 고3 때 대학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게 압박받을 때, 나는 오히려 자유롭게 독서도 하고 기타도 치면서 그림도 그리면서 마치 대학 가는 건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이. 아니, 사실 관심이 없었지. 그것 자체가 뭐가 있어. 나는 그때부터 삶을 즐기는 자였거든. 뭐 이렇게 말하면 참 밥맛 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뭐 좋은 대학에 또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찌됐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상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어떤 이 사회 구조 시스템을 만든 어떤 권위자가 짜놓은 판이라고 할까.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 판에서 살아가지, 그것이 마치 자기 생각인 걸로 착각한 채 사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도 아니면서 그 틀에 짜여져서 거기서 못 벗어나고 그대로 그 세상밖에 못 바라본다는 거야. 다른 세상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상식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고, 나같이 이상한 사람이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것이고, 상상을 하는 사람만이 이 틀에서 틀을 부수고 뛰쳐나와서 뭔가를 변화를 주는 것이겠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들이 일부러 짜놓은 판일지도 몰라.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틀을 깨부수고 나오게 되면 아주 곤란해질 테니까. 그래서 나는 이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한편으로는 온갖 우리가 보는 TV, 뭐 요즘은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유튜브 이런 영상 매체들이 사실은 그런 것을 통제하려고 혹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미디어를 찍는 사람조차 자신들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상상력을 펼치지 못하는 쪽으로 자꾸만 익숙해지고 있다고 할까. 마치 상상을 하는 자는 손가락질 밟고 미친놈처럼 취급받는 세상인 거지. 그게 요 근래 와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그랬어.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정도만 있을 뿐이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미친 자들이 아니지. 사실은 내 기준에서는 그게 정상인데 많은 대중들이 비정상이고, 왜냐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착각하고 실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닌 것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고 사는 바보 멍청이들이니까 그게 비정상인 거지. 뭐 이해가 안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이 또한 다행이다.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내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나는 이런 대중들이 가끔은 공장의 커다란 기계 라인에 잘 짜여진 기계 부속품처럼 여겨지거든. 그렇게 또 기득권들이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왜냐, 기득권들은 그게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래야 자기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속들이 있어야 돌아갈 테니까, 이 시스템이, 내가 만든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속품이 반항을 하고 나는 더 이상 부속품을 안 하겠다고 깨부수고 나오면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달콤한 말로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다행이다. 많은 생각들을 노트에 적었는데 이거를 뭐 다 이야기하자면 오늘 날 새도 부족하겠지. 지금 10일 동안 고민한 내용이니까. 그냥 얼추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포인트만 잡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해야겠지. 내가 처음에는 영상이 이랬을 때 아주 적나라하게 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시작해보니까 이 또한 또 부끄러운 일이네.
언제부턴가 내 영상 일기에 내가 너무 뭔가 의식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참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누구나 다 하는 말이지만 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나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어떤 의지 같은 게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과 한치 오차도 없이 일맥상통할 때 점점 나는 사실상 변해가는 거지. 아니 변한다기보다 성장한다고 봐야겠지. 변한다는 것보다 성장한다는 말을 하는 게 더 맞겠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성장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변한다고 보겠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성장이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내가 이렇게 낯선 곳에 있듯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 관계가 완전히 바뀐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던데 셀프 고립이라고. 저절로 셀프 고립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도치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지. 많은 대중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해를 못하니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시간, 공간, 인간 관계가 바뀌게 된다.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하던데 돈은 금이고 시간은 다이아몬드다. 그만큼 시간이 더 값지다는 얘기지. 때문에 부자들은 금을 주고 타인의 다이아몬드를 사들인다.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타인의 시간을 사는 거지. 마치 커다란 공장의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부품을 사듯이 말이지. 시간이라는 부품,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라는 부품을 그 다이아몬드를 헐값에 금이라는 헐값에 사들인다. 일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귀중한 다이아몬드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것보다 헐값인 금을 주니까 좋다고 흡족해하면서 기꺼이 자기 시간을 팔아. 시간이란 게 뭐야? 자기 인생을 파는 거지. 자기 인생을 파는 거야. 때문에 나는
내가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다이아몬드를 사들일 것이다. 금을 주고. 모든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 작은 것부터 출발한다. 작은 변화, 작은 것도 시작되는 그 변화, 움직임. 당연히 이런 작은 움직임이 있어야 결국 그것들이 커다란 움직임으로 성장하게 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하지 못하지. 시도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도 없는 거고, 결국 그렇다고 그 시도가 어떤 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겠지. 하지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야.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 시도를 해야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실패를 통해서 또 배움을 얻게 되고 그 배움을 뒷구이해서 다시 또 시도를 함으로써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운도 따라오는 거고, 시도하지 않는데 운이 따라온다? 가만히 있는데 운이 따라온다? 그럼 뭔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입 벌리고 힘들게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는데, 일명 부의 최단 곡선, 브라키스 토크론 곡선, 사이클로이드 곡선. 우리는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가장 짧은 경로고, 그렇게 가면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런 곡선을 만들고 이렇게 휘어진 곡선을 만들고 아예 급강하다가 조금 내려가는 원만한 곡선을 만들어서 세 곳으로 굴렸을 때 이게 가장 먼저 내려갈 것 같지만 이게 가장 느리다는 실험이 있어. 첫 번째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게 이렇게 원만한 곡선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빨리 도착한 게 갑자기 급강하다가 원만하게 내려가는 곡선, 그리고 일직선이 가장 세 곳이 느리게 내려간다. 이런 단순한 실험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삶도, 아니 모든 세상 이치가 이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자연 속에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이치가 모든 곳에서 다 일맥상통한다는 뜻이.
사람들은 왜 잘 변하지 않는가? 내가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지.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착각이지. 아까도 말했다시피 19살 때, 18살 때 대학교가 전부인 것 마냥 그것밖에 못 바라보듯이 그때는 그게 전부였다고 느끼고 마치 그것이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해서 나는 대학교를 갈 거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 기득권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틀 안에서 짜여진 생각대로 그냥 생각할 뿐인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어. 나는 다른 생각을 했지. 결국 상상을 한 거지. 때문에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기 어렵다.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주인이 아니다. 마음 역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돌을 닦는 것처럼 깊은 명상에 빠지면 해결될까? 설령 이 방법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쉬운 일은 아니고 그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시간, 공간, 인간의 이 세 가지 변화를 줌으로써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이니까 공간의 변화, 그 시간의 변화, 내 주위 인간들의 접촉하는 인간들의 변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나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막상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하려니까
나의 뇌를 제어해라. 지금 당장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해라. 나를 위해 일하라. 돈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 네가 일하는 것을 수호해라. 자신을 위한 삶과 남을 위한 사심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의 철학, 부의 깨달음. 내가 이렇게 여기 여기 와서 거의 10일 동안 많은 생각들을 해봤는데 사실은 부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 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 부라는 무엇인지 연구를 했지만 특히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내가 느낀 건 부자들은 진정한 부자, 여기서 말하는 건 진정한 부자들이 공통점이 있던데 그들은 마치 돌을 닦은 사람처럼 어떤 일관된 깨달음을 가지고 있더군. 진정한 깨달은 자는 저기 산속에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부의 철학, 부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싶기도 해요. 물론 이것은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내가 부자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들은 하나같이 일관된 깨달음이 있었거든. 나 또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7년 가까이 내가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그 목표를 향해 걸어온 나의 과거의 시간들이 정말 비슷하다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나 또한 7년 전에는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 내가 천명을 깨닫고 하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걸어온 순간부터 나 또한 그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오고 있었구나를 지금 근 10일 동안
악기도 못 만지고, 아니 악기를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야. 손이 잡히지가 않아. 음악조차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깨달음의 길을 나 또한 걷고 있었더라. 이제 무르익을 때가 됐으니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서서히 상승 곡선을 탈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가 정리한 글들을 읽던가 하고, 많이 썼네. 묘하게 이 나의 착각인지 나의 버릇인지 모르겠고 이상하게 묘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뭔가를 하나를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그걸로만 보인단 말이야. 아니 좀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모든 게 다 마치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언젠가도 한번 산행을 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꿈을 버리지 않았고, 어느 정도 사업에 이제 기반이 잡히고 하면 다시 그림을 열정적으로 그릴 건데, 음악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줄곧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가 뭐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글도 쓰고 또 어째 하다가 음악도 좋아해서 음악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보면 미술, 음악, 문학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 꼴이 돼버렸으니까, 거기다가 현실적인 어떤 것도 해야 되니까 결국 네 가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적어도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6개월 이상 한 적이 있거든. 과연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나. 근데 난 그 모든 걸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결론을 내렸어. 그냥 잠을 안 자기로, 잠자는 시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것을 하기로.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하든지, 아니면 분명히 내가 이런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을 테고. 그래서 결국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 그냥 이걸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예술로 보자. 그런 생각으로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떤 일을 해도 모든 게 다 예술처럼 보이던데,
다 예술처럼 보여. 인간사 자체가 다 예술이야. 가만히 그것에 빠져들어서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같이 예술 아닌 게 없어.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10일 가까이 이 생각들을 하면서 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중인데, 그리고 부자들의 어떤 그런 패턴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데, 이 내가 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게 다 이 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부와 연결되어 있어. 결국 내가 예술에 빠져 있을 때 모든 것이 예술과 연결되어 있고, 아주 작은 것에도 예술적 영감을 느끼고 읽어냈듯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성장의 눈을 자꾸만 키워나간다면 아주 작은 것에서도 부의 시각이 트일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아주 작은 것에서도 부의 눈이 트여서 그 모든 게, 남들은 보지 못했던 것이 모든 게 부의 창출로서 하나의 소재로 될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예술적 영감을 그 무엇에서든 얻듯이 이 또한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아무튼 나도 내일이 기대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2033년 나의 미래 모습을 목표한 대로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다면 계속 지켜보길 바래. 꽤나 말이 길어졌네. 사실 별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꽤 길게 썼는데, 이것들을 다 낭독하자면 오늘 뭐 밤을 새야 될 테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내일은 아침 일찍도 움직여야 되니까 이쯤에서 영상 낭독이라고 해야 될까, 영상 일기라고 해야 될까, 마치는 걸로 하고. 사실 여기 이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 와서 아직 낯설고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영상을 기록하고 올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심란하기도 하고, 그냥 왠지 두려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시도하지 않는 것보단 시도하는 게 뭔가 다시 피드백이 올 거니까, 그래서 내친 김에 올릴까 말까 두려워서 하고 있던 영상 2편도 올렸고, 이 영상도 과감 없이 그대로 나의 이 독백 같은 영상 얘기를 올릴 것이다. 뭐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음악적인 연주는 힘들 것 같고, 틈나는 대로 그냥 혼잣말 영상 일기를 올리던지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살짝 정리도 안 된 것 같은 어떤 복잡한 뭐 그런 심리 상태인데, 또 잘 쉬어야 다음날 또
더 맑은 정신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상.